네, 그럼 이 사건 취재한 기획 이슈팀 차정윤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학대도 모자라서 장애인들 연금에까지 손을 댄 정황이 나온 건데 이번 취재가 먼저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네, 동산원의 비리 문제는 일단 내부에 있는 고발자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 취재진이 경기도 인권센터에 제보한 내부 고발자를 수소문해서 만났는데요.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서 나서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동산원 시설 내에서도 제법 높은 위치에 있었던 이 내부 고발자는 1년 남짓 일하는 동안에도 장애인을 상대로 한 학대와 또 운영비 횡령 등을 목격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취재진이 추가로 만난 동산원 전현직 직원들, 또 장애인 가족 등을 통해서도 동산원의 각종 비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지금 분리 조치된 장애인들 가운데 성폭행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아까 보도를 보니까 돼 있던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성폭행을 당한 피해 장애인은 다른 시설로 옮겨져서 지금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행 기억을 떠올리는 것조차도 굉장히 고통스러워 했었다는 얘기를 저희가 가족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또 피해 장애인은 가해자를 정확하게 지목을 했고요. 또 시간과 장소까지 특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가족들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거라는 진술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동산원 장애인 학대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이런 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산원의 옛 이름은 해인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복지시설입니다. 예. 90년대 초에 해인원에서 벌어진 장애인 학대와 횡령 등 갖가지 문제가 한 방송을 통해서 폭로가 됐는데요. 장애인 사망 사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건이 터지면서 법인이 현재 서정희 이사장에게 넘어갔고 시설 이름은 해인원에서 동산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당시에도 이번과 같은 내부 고발이 있었는데요. 보육교사였던 정광용 씨가 우연히 장애인 친권 포기 각서와 이사장 예금 통장 등을 입수해 시민단체에 고발했습니다. 취재진이 당시 상황을 듣기 위해서 이 정광용 씨를 수소문해봤지만 결국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예. 이사장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30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994년에 동산원을 인수한 서정희 이사장 체제 아래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비리는 비슷한 일은 반복됐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만나보니까 동산원 시설 직원들 모두 이사장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은 동산원에서 이사장은 신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예. 대외적으로는 지적 장애인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어머니 같은 이사장의 이미지였지만 직원들 앞에서는 무소불위의 폭군으로 돌변했다고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원들을 왕따시키기도 하고요. 또 괴롭히고 고성을 지른다든지 이러한 갑질까지 일삼았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건 뭐 감시 체계라든가 관리 감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상 특성상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취재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예. 장애인 시설 비리는 내부 고발자 없이는 문제가 수면 밖으로 드러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서정희 이사장은 사회복지계에서 오랫동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물입니다. 내부 직원들도 사회복지사로 계속 일하는 이상 살아남으려면 조용히 숨지기고 있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예. 말했습니다. 심지어 이 내부 고발자가 고발을 하기까지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내부 고발자도 이사장의 이제 갑질에 못 이겨서 그만둔 뒤에야 내부 사정을 폭로했습니다. 심지어 동산원 장애인들의 가족들도 이사장의 만행이나 또 비리를 언급하기를 굉장히 꺼렸는데요. 지적 장애인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동산원에서 내 가족이 쫓겨나면 다른 시설로 보낼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지자체나 인권센터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관리 감독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대책 마련돼야 하고요. YTN 취재가 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전해봅니다. 차정윤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